9월에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구성이 한창이죠. 코칭 스태프 구성 중, 선수 선발 준비 중. 3월 안에 윤곽이 드러납니다. 와일드카드는 누가 유력할까요? 코치 또 누가 될 건지. 유중일 대표팀 감독, 연경혁 기술위원장, KBO 관계자들을 등등 주변 취재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총정리라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아시안게임 야구는 오는 9월이죠. 중국 항저우에서 열립니다. 사실상 야구에서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국제대회. 아시안게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이제 파리올림픽에서는 야구가 정식 종목에서는 앞으로 LA올림픽에서 다시 정식 종목으로 부활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 아시안게임이 나름대로 유망주 선수들한테는 좀 더 중요한 대회가 됐고, 또 지난해 도쿄올림픽 노메달 참사 이야기 나왔죠. 국제대회 경쟁력 약화에 대한 질타가 막 쏟아지니까 이번 대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유중일 대표팀 감독은 머리가 아프다. 리그 대표 선수들을 다 뽑아도 금메달이 쉽지 않은데 24세 이하 연령 제한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이 분명 떨어지는 거고, 일본과 대만 전력도 무시 못하니 걱정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죠. 근데 대표 선수 선발 논란이 있었죠. 선동열 감독이 국회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이후에 자진 사퇴를 하고 개혁 목소리가 나오면서 선수 구성 이제 방식도 좀 많이 바뀝니다. 그냥 젊은 선수 보내, 아시안게임은 리그 중단도 하지 마. 그래서 리그를 계속 치르면서 세대 교체해야 된다. 24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고 와일드카드만 3명 뽑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연령 제한을 둬도 사실상 이제 한국, 대만, 일본 세 개 팀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이 최강 전력인 일본은 일종의 실험 야구죠. 사회인 야구, 사회인 리그 선수들이 주축이 좀 되거든요. 그렇다면 프로는 이제 한국과 대만 2개 팀밖에 없는데, 리그 수준은 우리가 이제 대만에 앞서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금메달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거 못 따면 박살납니다. 너무 당연한 거야. 금메달 따야 돼. 나가면 따는 줄 또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코칭 스태프가 잔뜩 좀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진일 감독이요, 미리 밑밥 까는 게 아니고 선수들 전력 구성해보고 좀 찾아보고 이렇게 팀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절대 강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좀 하던데, 이전과 달리 연령 제한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KBO에서도 이번에는 세대 교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시합니다. 전력만 최고로 뽑는다 이랬으면 베스트 선수들 꾸렸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금메달 못한 비난 쏟아질 겁니다. 아마도 많이 쏟아질 겁니다. 리그 수준 이야기 또 나옵니다. 아이고 뭐냐, 이거 운무랑 개구리냐. 아시안 게임도 이제 금메달 못 따느냐. 일본은 저기 실업팀 나오는데 뭐냐 이거. 준비 왜 부족했냐 이야기가 막 나오겠죠. 그리고 또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예고를 안 했어요. 예고를 안 했는데 그냥 또 언론에서 예고된 참사를 또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고된 인재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겠죠. 유중일 감독이 그래서 와일드카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유 감독 이야기입니다. 24세 이하니 선수가 많지 않고, 이정우, 강백호 외에 눈에 띄는 선수들이 별로 없고, 와일드카드를 어느 포지션에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허약한 포지션으로 지금 선발, 포수, 외야, 이건 거의 다 안 돼 이거. 포수는 24세 미만에서 안 보인다 그러고, 유 감독 이제 김광현이 와서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참 이렇게 에이스 부족을 겪고 있죠. 지금 이제 1선발은 김광현 선수가 유력합니다. 유진일 감독의 생각도 사실 그렇고, 김광현 선수의 몸 상태, 시즌 초반을 치르는 상황 좀 봐야 되겠지만 와일드카드 최유력 카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술위원들의 생각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포수는 가장 약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양의지 선수가 이미 최고 유력 카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현종 선수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양현종 선수의 선발 가능성은 올 시즌 초반 성적이 매우 좋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근데 이제 선수 선발이 굉장히 이른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 시즌에 활약하는 부분이 얼마나 투영될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서는 양현종 선수는 선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기술위원회 내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피칭 스타일이나 여러 측면에서 그렇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기술위원회 관계자 이야기인데요. 타격이 매우 좀 허약하다. 타선 강화가 중요하다. 외야 한 명을 보강하느냐 아니면 와일드 카드로 아예 포수 2명을 선택을 해서 포수의 이제 부상 변수 요거를 조금 좀 희석시키느냐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의지 선수 한 명에만 의존하는 이제 포수 변수를 좀 줄이고 어차피 양의지 선수나 또 한 명의 와일드 카드 포수 역시 타격이 가능한 선수를 선택을 하면 포수 고민, 타격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접근법인데 외야 고민이 큰 상황이어서 기술이 내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KT 위즈 강백호 선수에게 외야 특히 이제 우익수 자리를 조금 맡기는 방안, 우익수 자리를 좀 겸하게 하는 방안. 강백호 선수가 주 포지션은 일루지만 외야를 받던 선수니까 유사시에는 우익수로 대체 활용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부작용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광현 선수 그리고 양의지 선수의 이제 와일드카드 합류 가능성은 이미 계속 나왔었죠. 실제로 뭐 야구 대표팀 유진희 감독 기술위원회에서도 두 선수의 승선 가능성을 좀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올 시즌 초반 활약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 엔트리 제출이 4월 초예요. 최종 엔트리도 5월 초에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뭐 정확하게 예비 엔트리는 4월 7일까지 대한체육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더 빨리 시즌 개막하고 한 달 정도 흐른 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늦춰달라 했는데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졌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좀 더 빨리도 인원을 좀 픽스를 하고 싶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도 마냥 늦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의 활약상 요것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커리어 능력이라든지 국가대표 경험이라든지 선수의 기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다면 김광현, 양의지 선수가 선발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고 4월 초 나올 예비 엔트리는 15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뭐 그 안에서 대체 선수를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웬만한 선수들 이름 다 들어가죠. 아직도 대표팀에 김광현, 양의지 타령이냐 이런 소리가 좀 나올 법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선수들 아니면 좀 해줄 선수가 많이 부족하고 이게 우리 야구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들 말고는 국가대표 주축이 될 20대 후반, 30대 초반 선수들이 참 많이 부족해요. 냉정하게 찾아보면 뭐 대체 선수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국제 무대에도 그래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S클래스 선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김광현 선수가 1988년생 만으로 34살이고 양의지 선수가 1987년생 만으로 35세. 김광현 선수가 이제 올해 4년 계약 첫 시즌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고 또 양의지 선수가 4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이고 올 시즌 끝나면 이제 두 번째 FA가 되니까 뭐 역시 또 중요한 시즌이고 프로야구 선수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시즌은 없습니다. 근데 연령 제한이 24세 이하 선수들과는 뭐 이들이 10상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뭐 2019년 프리미어 10위까지 뭐 국가대표로 뭐 12년간 또 활약을 했고 부상이 아니면 또 매번 차출했고 양의지 선수도 뒤늦게 기량이 급성장했던 그 이후로 이제 2015년 이후로는 계속 또 국가대표로 뛰어와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 선수들을 좀 놔두자 할 만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문제는 이제 이들을 대체할 후배들이 없고 그래서 고민인 거고 성적은 내야겠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선발하면 소속팀은 내주자. 와일드카드든 뿐만 아니라 시즌을 중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속팀에서 9월이면 막 엄청 타이트하게 순위 싸움을 할 건데 그래도 주축 선수가 됐든 아니면 더 주축 선수가 됐든 무조건 보내주자 이렇게 단장들이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대표팀이 강하려면 이제 기둥이 될 만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허리급 주축 선수들이 많아야 되죠. 근데 우리 지금 많이 부족하죠. 대한민국 야구는 지금 대표팀 세대 교체 과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잣대를 어디다가 둘지 참 고민이 많아요. 기대를 안 한다고 해도 이제 막상 아시안 게임에서 박살나면 참설한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뭐 그 여파도 크고 야구계 전체가 욕을 먹고 직격탄 맞고 뭐 2006년 이제 우리가 WBC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야구 붐이 막 일었지 않습니까? 야구계에서는 국제대 이 부분 성적을 국내 야구 붐의 어떤 기폭제 이 부분으로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래서 다들 좀 고민이 크고 이번에는 아시안 게임 기간에 리그 중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월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순위 싸움이 한창일 거고 뭐 가을 야구로 간이 많이 할 거고 선두 싸움하는 팀도 있을 거고 뭐 아마 어린 선수들이야 잘 되면 병역 혜택 받으니까 해당 팀 팬들도 대표 발탁해라 가서 열심히 잘하고 와라 이런 목소리가 많겠지만 와일드카드 경우는 아니거든요. 최소 2주 가까이 뭐 주축 선수가 못 뛰면 해당 팀 입장에서는 난리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이스 김강현, 주전포수 양의재 선수 빠진다고 하면 뭐 해당 팀 팬들 반대 목소리 당연히 있을 거고 아시안 게임은 그냥 어린 선수들로 해 대충 A점 이것들아 뭐 이런 여론도 있을 거야. 근데 막상 그런데 금메달을 못 딴다? 잘한다 이씨 연봉이 얼마인데 이 수억 받고 이 개판치냐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그래서 고민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미디어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당장 이제 4년 전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 이거 이제 아시안 게임 야구는 좀 여튼 뭐 선수 선발 때문에 문제 많았으니까 어린 선수들 내보내고 리그 중단하지 말고 그냥 치러. 아마추어 선수 보내.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언제까지 아시안 게임까지 목을 맬 거야 이씨.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변동을 줬는데 하지만 이제 막상 금메달 못 따면 언론부터 아마 난리 부르스를 칠 건데 한국 야구 폭망이 한국 야구 미래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뭐 또 이제 금메달을 따도 또 그래도 또 욕 듣는데 아시안 게임은 그렇더라고요. 사실상 뭐 팀 해봐야 뭐 한국 대만 일본 세 팀 달랑하는 거 아니냐 금운동 나눠 먹기 아니야. 뭐 사실상 대만은 한국에 비해서 실력 한 수 아래고 일본은 프로 선수들 아니고 실업팀에서 나오는데 뭐 어린아이 소모 비틀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저런 평가절하 반응도 있을 거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시안 게임 이제 금메달이 저는 이제 국내 리그의 활성화의 호재는 아닐 수가 있어요. 옛날하고 좀 달리 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서 우리가 막 야구 붐이 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 말입니다. 개판 치고 오면 막 악재는 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좀 고민인 거죠. 타격 코치 그리고 배터리 코치가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 대표팀은 전력 분석팀 외에 새롭게 이제 데이터 분석팀도 좀 신설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조금 눈길이 가더라고요. 트랙맨 시스템 이제 전문가가 데이터 분석팀 팀장으로 합류를 했는데 23일 이제 기술위원회하고 또 유정일 감독이 모여서 엔트리 논의를 좀 하고 31일 날 코치 면접 봅니다. 지금 이제 대표팀의 코치는 규정에 하면 감독 1명, 코치 2명이에요. 근데 KBO가 대한체육회에 요청을 해서 추가 티오로 이제 코치 3명 정도를 더 요청해. 코치는 5명이 되죠. 이제 훈련 보조도 해줘야 되니까. 올림픽 때는 감독 1명 그리고 코치 5명이었는데 31일 코치 면접 그때 보면서 정식 코치 2명을 선발하는데 타격 코치하고 배터리 코치를 선발할 게 유력한데 타격 코치는 지금 뭐 유력하게 이야기되는 분이 두 분인데 김재현 해설위원하고 또 이병규 LG 코치, LG 타격 코치죠.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배터리 코치는 박경환 코치가 유력하고 나머지 3명 코치는 차후 추가로 뽑게 됩니다. 투수 코치 같은 경우는 경험이 아주 많은 코치가 지금 몰망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대팀 대만, 일본이죠. 복병은 어딘가? 일본은 실업야구 그러니까 뭐 사회야구 출신들인데 이 사회야구 이 실업야구에 소속된 선수들이 잘해요. 이 국가대표로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 나왔던 선수들 중 일부가 수년 내로 뭐 프로에 가는 경우도 제가 봤었고 유망주들이 포함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뭐 프로 바로 안 가고 이쪽으로 실업야구에 잠깐 뛰다가 또 가는 경우도 봤고 일본 야구의 저변이 워낙 넓다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대만은 프로 선수도 있지만 뭐 사실 주축은 대만의 주축은 메이저리그하고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뭐 나름 대만의 해외파들인데 이들 이제 해외파들이 합류할 가능성을 우리 이제 대표팀 관계자들이 긴장을 좀 하면서 보고 있어요. 9월이면 마이너리그가 거의 끝나고 올림픽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출전 제한 두죠. 근데 아시안 게임은 소속팀에 얘기하면 출전할 길이 있고 그래서 좀 긴장하고 있고 좀 많이 합류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복병은 대만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고맙습니다.